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2회차 풀벳 그리고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풀벳이고 우측이 독시픽입니다. 좌측의 풀벳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 영상과 우측에 있는 독시픽을 좀 조합한 픽이고요. 우측에 있는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변 위주로 가져가서 좀 독식을 하기 위한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바꿔 가시거나 아니면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본인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경기력 관련해서는 최종 픽이나 좀 초반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경기 수가 좀 많아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전북의 경기고요. 일단 뭐 지금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을 보자면 수원 삼성이 전북 상대로 좀 승리가 좀 적은 모습, 그리고 전북이 3연승을 하고 있고 수원 삼성이 홈일 때 전북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수원 삼성이 전북 상대로 홈에서는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백승호 더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두 팀의 경기는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백승호가 당장 출전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패쪽, 해외 배당에서 승과 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경기력을 보자면 지금 수원 삼성이 더 나아 보일 정도로 전북 현대 이번 시즌 경기력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1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시즌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수원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원이 측면에 대한 수비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래도 전북현대가 이 제공권이 좋은 구스타보라든지 일루첸코와 같은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어쨌든 전북이 꾸역승을 만들어내는 팀, 그리고 두 팀의 상성에서는 좀 전북 상대로 좀 수원이 좀 밀리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무패 투픽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경기는 수원 삼성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성남FC 대 울산현대의 경기고요. 성남은 일단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3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상대로 울산이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성남이 홈일 때 울산을 만났을 때 3연패를 하고 있고 최근에 성남이 홈에서는 울산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좀 비슷한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시픽에서도 이 경기를 좀 울산으로 가져갈 정도로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울산이 4경기째 승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진 않고요. 이번 시즌 성남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흐름 과정 속에서 그렇게 뭐 강팀을 만났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력에서도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울산이 분명히 지금 뭐 국대 좀 차출됐던 선수들이 좀 있었어서 좀 고전은 하겠지만 그래도 경기에 출전은 가능한 상황이고 윤빛가람도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이번 경기 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울산이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FC서울 대 강원FC의 경기고요. 서울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많은 모습, 그리고 서울이 강원 상대로 홈에서는 최근에 패배가 없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좀 본다면 서울이 뭐 중원 자체는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비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이 이런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압박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팀에게는 좀 빌드업에서 실수가 좀 많습니다. 저는 강원이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과 서울이 좀 이 강원이 좀 압박에
압박이 좀 지난 경기처럼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이 수비에서의 빌드업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성에서 서울이 강원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패배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당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서울이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4연승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서 이런 종합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무승부에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최종 때는 무승부를 단통을 갔었지만 저는 이 경기 좀 지우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원의 경기력이 더 이 상성에선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서울 사이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승무 투픽이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강원의 승을 배제하기에는 서울이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변이 좀 크게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프랑크푸르트가 도르트문트를 좀 만나면 유난히 좀 약한 모습,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홈일 때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력에서는 저는 프랑크푸르트 좀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두 팀의 맞대결에서 도르트문트가 좀 우세한 모습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과 프랑크푸르트의 지금 수비진의 부상이 좀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도르트문트 승무 사이드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무승부가 더 적합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팀의 경기력에서는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일단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샬케의 경기고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샬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 2연패 및 원정에서 2연패 11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강등에 가까운 샬케, 이 경기 일단은 레버쿠젠 쪽으로 좀 투표율이 너무 몰려서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이긴 합니다. 레버쿠젠의 감독이 경질이 됐고 이 경질 버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레버쿠젠의 경기력과 디아비 선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샬케라서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레버쿠젠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켈른의 경기고요. 볼프스부르크는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8승 4무를 하고 있고요. 리그에서 2연승 및 홈에서도 2연승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켈른은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원정에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많고요. 볼프스부르크가 켈른 상대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홈에서는 켈른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불안하시다면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 투픽을 쓰기에는 지금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켈렌이 좀 힘들지 않을까. 켈렌은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인데 볼프스부르크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수비도 어느 정도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켈렌이 노리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픽과 동일하게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아르미니의 경기고요. 마인츠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아르미니 역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수비진에 좀 부상자가 많은 그런 아르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도안 선수는 최종픽 촬영 때까지만 하더라도 출전이 불가능해 보였었는데 출전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파비안 클로스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또 도안이 출전이 가능하더라도 파비안 클로스가 출전이 불가능하다면 역시나 공격에서의 전력적 손실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마인츠가 홈에서 좋지 않은 부분은 좀 불안하지만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좋지 않고 공격적으로 더 좋은 팀을 뽑자면 파비안 클로스가 없는 아르미니보다는 마인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 픽과 동일하게 마인츠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아우크스부르크는 지금 홈에서 4승 3무 6패로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우크스부르크가 호펜하임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홈일 때 호펜하임 상대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 최근에 호펜하임 상대로 승리가 없고요. 두 팀 맞대결은 호펜하임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픽 때는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 가져갔었는데 풀벳에서는 패배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경기력에서는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우크스부르크가 일단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호펜하임은 반대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또한 아우크스부르크가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호펜하임의 최근에 이런 찬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좋지만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아서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벳에서는 패까지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구매를 해서 호펜하임이 좀 몰렸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의 부상자 명단에서 니더레츠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니더레츠너의 역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물론 교체로 투입될 때도 좀 많긴 하지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해외 구매를 해서 좀 호펜하임 쪽으로 몰린 부분들 그리고 배당이 좀 낮게 책정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호펜하임이 이길 가능성 역시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아우크스부르크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미넨의 경기고요. 라이프치히는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넨 같은 경우엔 4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이프치히가 미넨 상대로 좀 약한 모습, 최근에 승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팀 맞대결에서 좀 무승부를 하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배당적으로도 좀 승패 쪽 방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풀벳에서는 조금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쓰고자 이 경기를 좀 단통으로 라이프치히의 승으로 좀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프치히가 앙헬리뇨 그리고 할스텐베르크 그리고 우파메카노 이런 선수들이 결장을 하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미넨의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부분이 저는 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좀 없어서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프치히 쪽으로 좀 해외 배당 쪽에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 초기 배당에 비해서 좀 빠졌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라이프치히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들 그리고 글라드바흐가 홈일 때는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홈일 때는 좀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팀의 모습들을 본다면 홈에서 경기하는 팀이 승리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라드바흐가 홈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 픽 때는 단독 무승부로 갔었지만 승까지 좀 받쳐서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부르크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고 배당적으로도 승부 쪽으로 좀 가리키고 있고요.
경기력을 봤었을 때 글라드바흐가 최근에 연패를 하다가 지난 경기 샬케 상대로 승리를 했지만 로제 감독의 이제 오피셜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력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두 팀의 상성에서 그 홈팀이 좀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승까지 좀 받쳐서 글라드바흐의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제주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제가 최종 픽 때는 이 배당 쪽으로도 좀 승패 쪽 방향이고 제주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 K리그에서의 4연속 무승부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K리그 챌린지면 모르겠지만 클래식 1부 리그에서는 4연속 무승부는 좀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주도 제르소라든지 뭐 켄지바이프 이런 선수들, 용병 선수들이 좀 출전이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난길 감독이 항상 보면 용병을 그렇게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뭐 용병이 투입을 시켰는데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빼버리죠. 그래서 아직까지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제주고요. 반면에 수원FC는 지금 A매치 기간 동안에 좀 연습 경기를 통해서 라스가 좀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빅터 선수, 영입한 선수죠. 이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수원FC의 무릴로의 활약도 좋고 그리고 라스까지 좀 복귀를 하고 여기에 빅터까지 좀 추가가 된다면 저는 수원FC의 첫 승을 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수원FC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인천의 경기고요. 광주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많고 광주가 인천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천 상대로 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제가 최종 픽 때는 좀 인천 쪽을 좀 봤었지만 그렇게 봤었던 부분은 엄원상 그리고 김종우 선수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광주에 헤이스 그리고 알렉스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특히나 뭐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인데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체격이 거의 완전 단단하다. 제공권도 좋고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하는데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불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헤이스 선수는 용병이어서 펠리페 친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용병들이 좀 투입을 하게 된다면 두 팀의 상성에서도 인천 상대로 좀 강했었던 광주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인천보다는 그냥 무승부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광주의 승을 좀 보지 않는 부분들은 김종우가 없다면 이 인천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펠리페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여기 엄은상까지 없기 때문에 좀 힘겨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 좀 많습니다. 일단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포칼컵이 있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슈투트가르트가 브레멘 상대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브레멘 상대로 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제가 최종 픽 때는 좀 승부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뒀었습니다. 왜냐면 브레멘이 포칼컵이 있고 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와만기투가 선수가 없다면 좀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생각을 좀 바꾼 게 일단 브레멘의 이 포칼컵의 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여부가 좀 많은 선수들이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좋은 전적은 아니지만 최근에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레멘은 연패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슈투트가르트의 승으로 가는 게 무승부보다는 승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헤르타 베를린의 베를린 더비고요. 우니온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헤르타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최종 픽 때는 우니온의 단통 승만 가져갔었지만 일단 배당이 좀 높다라는 게 너무 좀 마음에 걸려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헤르타가 경기력이 뭐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에 승리를 만들어냈었고 우니온 베를린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아오니 같은 선수가 결장할 예정이고 또 베를린 더비라는 점에 있어서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더비라는 점에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야 되지 않을까, 배당이 좀 너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시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손삼성의 무패 투픽으로 동일하고요. 2번 역시 성남의 패배로 동일합니다. 3번은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고요. 4번은 이변이라면 도르트문트의 단통 무승부, 5번은 레버쿠젠의 승무로 독식픽이니만큼 이번 회차에 좀 몰린 경기가 없기 때문에 투표 1위 경기를 한번 꺾어보자, 레버쿠젠도 믿을만한 팀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봤고요. 6번은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동일합니다. 7번은 마인츠의 승무 투픽으로 마인츠가 좀 이길 것 같은데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봤습니다. 8번은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배, 9번은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으로 이변으로 가져가 봤고요. 10번은 글라드바흐의 단통 무승부, 11번은 수원FC의 단통 승, 12번은 광주의 단통 승으로 이 용병의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주의 승을 제가 모든 픽들에서 안 가져갔었기 때문에 독시픽에서는 한번 가져가 보자 라는 생각에 광주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13번은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승리, 14번은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무승부,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